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맑은 날씨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교차가 13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항상 무엇보다 몸 건강 가장 최우선으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운동을 다시 11월 들어서 힘내면서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아리백인 건지 참 대본 작업이 힘든데요. 건강해지고 뭐 있다는 신호겠죠. 네, 무튼 오늘 하루도 긍정적으로 가장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에 아침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등락폭이 반복이 되면서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트렌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연말 비트코인의 신고가를 기대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상황이죠. 저 또한 그중 한 명인데요. 이에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10만 달러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상승의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비트코인 활성 주소수 5일 연속 100만 개 이상 유지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센티멘트에 따르면 3일 기준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수가 5일 연속 100만 개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센티멘트는 활성 주소수의 증가는 신고가 테스트를 위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진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라는 수많은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의 회복과 채굴 난이도의 증가, 또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음에도 채굴 업자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전혀 팔고 있지 않는 중이죠. 이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인 상황들을 보았을 때 인플레이션의 위협으로부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고래들이라고 하죠.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으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경우는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에 맞게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미국의 하원 의원의 경우는 SEC의 위원장 게리 겐슬러에게 선물 ETF가 아닌 현물 ETF를 승인하라라는 서한을 보냈으며 미국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경우는 새로운 시장이 당선을 됐죠. 이 새로운 뉴욕 시장의 당선자의 경우는 뉴욕을 새로운 비트코인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 공표를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와의 협력으로 인해 실제로 은행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매매와 보관의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호주에서 가장 큰 은행 또한 이번 달이 가기 전에 암호화폐의 매매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것도 여타 다른 은행들과 같이 기관 투자자들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 밝힌 것인데요. 이 외에도 만약 저에게 왜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 같냐, 암호화폐 시장이 왜 상승할 것 같냐 라고 묻는다면 3박 4일을 앉혀놓고 말할 자신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례 없는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러한 상승장이 찾아올 때는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대비하라는 것을 잘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또한 간혹 있으신데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맞추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을 때 팔고 상승할 것 같을 때 매수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며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노동으로 자본을 증식시키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드머니가 없다면 당연히 노동을 함으로써 일정한 규모의 자본을 만들어야 하죠. 절대로 노동을 하대한다거나 노동으로서 돈을 취득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땀 흘려 버는 돈의 가치는 그 누구도 평가절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노동으로서 자본을 모으는 것을 골인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투자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밥을 먹는 것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5년, 10년 하고 끝이 아니라 평생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주변에서도 저한테 많이 물어본 것인데 그러면 너는 죽을 때까지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가 한 푼도 안 쓰고
죽을 것이냐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나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말인데 우리가 가령 이제 은행에 적금을 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500만 원 모였다고 해서 1000만 원 모였다고 해서 3000만 원이 모였다고 해서 바로 사용하지 않죠. 돈이 필요할 때 빼서 사용하게 됩니다. 투자에 들어있는 자산도 마찬가지죠. 필요하면 빼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라는 것을 이제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마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듯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필요하며 내가 자본을 왜 모으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저 또한 돈을 모으고 싶은 이유가 딱 그것이었습니다. 최종 목표는 경제적 자유이지만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뭐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살며 호의호식하면서 뭐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은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히어로 영화 좋아하시나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마블 영화들을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히어로 영화를 보게 되면 슈퍼파워를 가진 히어로와 빌런, 즉 악당들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둘 다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구할 수도 본인들의 탐욕에 사로잡혀 부셔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대충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현실 세계에서의 슈퍼파워는 자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쓸 수도 악하게 쓸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목적에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좋은 차,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없다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정말 욕심이 단 1도 없는 사람이거나 이제 거짓말쟁이거나 말이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자본을 모으고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는 이유에 세상을 구하겠다라는 뭐 거창한 목적은 아니어도 내 주변 사람들 또한 내 가족들을 지키고 싶다라는 목적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다가오는 불행을 돈으로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생각해보면 거의 90% 이상일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착한 척하냐 뭐 하실 수도 있죠. 저도 말하면서 살짝 좀 재수 없는 것 같긴 한데 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본인만의 확고한 철학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흐름들, 돈의 성질, 실질적인 투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제 수익의 경험 등 다방면의 지식들이 쌓여야 확실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상승장이 곧 올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항상 공부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자본에 대해서 특히 큰 수익이 났을 때 자만심이 들지 않게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자산에 본인도 모르게 나보다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며 내가 최고인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이 자만심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갑작스럽게 큰 돈을 벌었는데 순식간에 망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 기저에는 항상 자만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심리 이야기를 하냐 하실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끌려다닌다는 것이 돈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투자를 길게 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길 바라며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출 레버리지에 관해서는 의견들이 많이 나뉘는데요.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 투자가 물론 가능하겠죠. 하지만 대출받아 투자하는 순간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 난이도가 100배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확고하게 세우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영상 마지막 부분을 안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오늘은 앞부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장에 대해서 싫어하는 기관들과 유명인들은 계속해서 나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JP 모건인데요.
얼마 전이죠. JP 모건 측은 비트코인의 공정 가치에 대하여 시세보다 44% 낮은 35,000달러가 적정 가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분 것일까요? 비트코인의 목표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목표가를 거의 4배 이상 올려버렸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걸까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걸까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비트코인 목표가 14.6만 달러 금과 경쟁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 인포맥스에 따르면 세계 최대 투자 은행 중 하나인 JP모건이 비트코인의 장기 목표가를 14.6만 달러로 올려 잡았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JP모건의 소속 전략가이죠. 니콜라스 파니기르 초글로의 경우는 기관 투자가가 포트폴리오에서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하기 시작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14.6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 희귀성을 가진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금과 경쟁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다른 자산의 가치를 갉아먹어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미다. 또 투자업계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세력이 점점 더 강력해짐에 따라 금과 암호화폐의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두고 바보들의 금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는 완전하게 상반된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일지 아니면 여론을 의식한 것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갑자기 변하면 큰일이 좀 난다고 하는데 JP모건이 또 잠잠하니까 다른 인물에게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는 마크 모비우스라는 인물이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암호화폐는 투자가 아닌 종교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투자자 마크 모비우스 암호화폐 투자가 아닌 종교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유명 투자자이자 템플턴 자산운용 이머징 마켓그룹의 마크 모비우스 회장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는 투자라기보다는 종교에 가깝다. 세계의 종말에는 주식의 답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대중들은 암호화폐를 투자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 암호화폐는 그저 추측하고 즐기기 위한 수단일 뿐 투자를 위해서 주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도 주식의 답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러한 인물들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나 전통금융권에서 큰 부를 쌓는 인물들에게서 비슷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본인이 어떠한 자산으로 크게 부를 쌓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고착이 된다면 새로운 것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암호화폐 시장에 있으면서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짐 로저스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또한 이제 과거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지만 몇 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도 열린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었었죠. 이러한 포지션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난 사람일수록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요. 과연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의 인물들이 끝까지 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암호화폐 시장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을 모티브로 만든 토큰의 가격이 무려 99.99% 하락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바이낸스 측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토큰을 스캠으로 간주하며 먹튀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오징어 게임 토큰 먹튀 사건 조사 중이다. 스캠으로 간주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오징어 게임 토큰의 먹튀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스캠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바이낸스 측은 스퀴드 인재 개발자와 연관된 지갑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또 이 같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을 식별하기 위한 블록체인 분석 툴을 마련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바이낸스 측은 스퀴드 먹튀 사건 관련 관할권의 법집행기관에 조사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최근 들어서 바이낸스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바이낸스 측에서 아프리카에서 무료로 암호화폐 교육 과정을 제공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래소에 관한 제도적인 준비가 진행이 되면서 바이낸스의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욕을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문매를 맞았었죠. 이에 사회적으로도 책임의 의무를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낸스가 오징어 게임 토큰을 조사한다고 해서 과연 무슨 실질적인 이득이 있을까요? 이러한 점에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바이낸스가 가는 길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긍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꽃길만 걷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유한 국가가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아실 텐데 맞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현재 인도 내의 암호화폐 투자자의 수는 무려 1억 명을 돌파함에 따라 최근 들어 상당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인도의 한 금융신문사의 경우는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는 글을 일면 전체를 할애하여 보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인도에서 추가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인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암호화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2개월간 엄청난 폭의 수요세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이널리시스 인도 지역 암호화폐 수요 지난 12개월간 641% 증가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블록체인 전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인도 내 암호화폐 수요가 지난 12개월간 641%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인도의 디지털 코인 시장은 중앙아시아, 남부아시아, 오세아니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의 경우 7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성장세가 상당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인도 최대 전자결제 업체에서 기업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인도의 정부가 암호화폐를 합법화한다면 비트코인 서비스를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최대 전자결제 기업인 페이티엠의 경우는 암호화폐 합법화 시 비트코인 서비스 검토하겠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 최대 전자결제 기업 페이티엠의 경우는 CFO인 마두루 데오라의 경우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도가 암호화폐를 합법화한다면 비트코인 서비스를 검토할 수 있다. 암호화폐 규정이 아직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안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기사에서 나오지 않는 기업들, 즉 이 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얼마나 많은가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사실이 더욱 격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미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리플사를 보았을 때 그럼에도 파트너십 등 사업 확장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참 XRP의 가격은 왜 이렇게 안 오를까 하는 복잡한 감정을 들게 하는 코인인데요. 리플사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리플 스웰 컨퍼런스인데 이번 2021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작년과 동일하게 가상으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스케줄 정리를 한 기사가 나왔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 대형 이벤트 스웰 2021 개막 임박했다 스케줄을 정리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이 매년 가을쯤 개최하는 대형 연례 행사인 리플 스웰 2021의 개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또한 가상으로 개최한다고 하는데 1일째는 우선 리플사의 CEO이자 빵영의 스피치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2021년의 총괄과 리플사 및 업계 향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오전 1시 50분부터는 송금 기술의 일부로서 암호화폐 XRP를 이용하는 리플렛으로부터 2022년에 공개 예정의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도 프리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제 ODL 서비스 말고 또 다른 상품이 나오는 것일까요? 1일째 마지막으로는 리플사의 CTO이자 데이비드 슈왈츠가 FTX 거래소의 CEO 샘 뱅크먼 프리드와 함께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받는다고 하네요. 2일째는 CFTC의 위원인 브라이언 퀸텐츠 위원이 등단하여서 미국에 있어서의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또한 리플사가 그렇게 자체 홍보를 하였던 CBDC 프라이베이트 레저를 이용한 시험 운용을 할 것이라고 나타냈던 부탄 왕국의 중앙은행의 부총재도 등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케줄로 이제 스웰 컨퍼런스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거를 보았을 때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스웰 이후에 이제 여지없이 XRP의 가격이 하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또한 컨퍼런스 내에서 조금은 색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퇴근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